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입문 과정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개별 세금인 관련 세금의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취득세 23페이지 봐보죠. 취득세. 자, 세금은 부동산 세제의 취득 관련 세금의 핵심이 되죠. 그러면은, 이 취득세라는 세금 어떤 세금일까? 한번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죠. 그러면 취득세라는 세금은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지방세법에 열거된 과세 대상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취득하는데, 씁시다. 대상을 취득하는데, 네, 취득한 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취득세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암기 틀을 잡아서 암기 좋지만은, 취득세 어떤 세금, 쉽게 말하면,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인데, 이 지방세법. 우리 지방세는 다스먹일 법률 따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따르는데, 열거된 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거지 방식에 따라서 과세가 되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방세법의 대상이 열거됐지 아니한 미열거된 대상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열거된 과세 대상이 있는데 숫자로 하면 13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영어 정의로서 대상도 구분하겠지만은 과세 대상을 취득하는데 부과를 하니까 취득이란 행위가 필요겠죠. 그래서 취득세를 행위세라고 하겠다. 행위세. 그 다음에 취득 단계에 따라 과세가 되니까 유통세라고도 합니다. 유통세라고도 하겠다. 그래서 취득하는데, 우리는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니까 취득세라는 세금의 납세 의무자는 취득한 자인데 개인법인 상관 관계없이 의무가 있죠. 그러면서도 이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부과는 세금을 부담하고 징수하는 방법에서 취득세라는 세금은 신고 납부한 지방세에 해당이 되겠죠. 핵심,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한 지방세인데 이 지방세로 끝나죠. 취득세라는 세금은 지방세로서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에 해당이 되겠다. 일명 특광도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는 이와 같이 지방세법에 열거된 과세 대상을 취득하는데 취득한 자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우리가 취득세라고 하겠다. 그러면은 이 취득세에서 사용한 용어가 있는데 용어. 이 용어도 무척 중시하죠. 이 기본적인 내용이 다 담고 있으니까 그럴 때 이 지방세 취득 사용한 용어에 있어서 첫 번째 취득이 나오죠. 당연히 취득하는 데 부과된 세금이 되니까 취득에 대해서 딱 명문화하고 있죠. 취득이 뭘까? 그래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장 의미는 없지만 지방세법상 취득세 사용 용어에 취득하는 데 부과된 지방세니까 취득에서 명문하고 있는데 이 취득이라 하면 매매가 있습니다. 매매, 교환이 있습니다. 교환.
상속이 있습니다. 증여가 있습니다. 증여, 기부가 있습니다.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가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출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이 있습니다. 건축, 개수가 있습니다. 개수, 공유수면, 매립간체한 조성된 토지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취득이 있습니다. 유사한 취득.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취득 또는 유상무상,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모든 취득을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이라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자, 가장 핵심은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유무상의 모든 취득. 그래서 우리는 생활하면서 자, 대가에 의해서 취득하는 건 뭐 취득세 깼다 편하게 옵니다. 그런데 대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취득해도 취득세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의 현물처를 구분했을 때 매매 교환은 유상, 상속 증여 기부는 무상, 법인의 현물 출자는 유상. 자, 그리고 자, 건축, 그 다음에 공세 매립간척, 건축 원시 취득, 공세 매립간척 원시, 다음에 매매교환 승계, 상속증여 승계, 법인의 현물 출자 승계. 그런데 자, 개수가 있고 유산 취득이 있죠. 그래서 개수하고 유산 취득에서 우리가 취득세 공부하면서 간주 취득이 있는 겁니다. 취득이 이제 오히려 간주 취득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자, 건축물의 개수라든가 유산 취득은 간주 취득에서 구분이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서 취득은 이렇게 원시와 승계, 자, 없던 것을 만들어서 취하든 있던 걸 이어받은 취득이든, 자, 취득 객관 사실이 있으니까 이걸 사실상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과 간주로 구분해서 정리하는데, 이런 취득에 대한 용어와 더불어서 우리가 취득의 범위 구분을 통해서 더 하나씩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세 우리가 자, 취득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한데, 문장의 정리보다는 이에 따라서 자, 우리가 유무상의 모든 취득에 초점두고 구분하면 됩니다. 이제 다음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서 과세 대상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취득세 과세 대상은 13가지가 있는데 13가지의 시작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이게 부동산이 있고 선박이 있고 광어권이 있고 자, 어권이 있고 자, 어권, 차량이 있고 기계 장비가 있고 임목이 있고 자, 항공기가 있고 자, 골프 회원권, 자, 승마 회원권, 컨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자, 13가지가 취득세, 과세, 물권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기본서 향후에 13가지 물건 좀 암기를 좀 해주셔야 하거든요. 그 암기들이 앞에 한 줄 떠서 부선, 광어, 차기, 입항, 골승, 건종, 요 13물건의 틀을 정리하는데, 암기 틀에서 부선이죠.
두 손에 광어 횟감을 가득 싣고 배는 입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는 본선 담임에 차기 입항하니까 그러한 기다림이라는 병으로 골승건종이라는 지방세 병이 생겨서 그 병명을 좀 더 강조죠. 골승건종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물건을 먼저 했냐? 우리가 영어 정의에 두 번째가 부동산이 나오죠. 그래서 과장님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및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민법상의 부동산 아닙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 겁니다.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세 번째로 용어가 나오죠. 그러면 토지라 하면 공간법이 있습니다. 공간법에 대한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실상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죠. 그래서 지방세법상의 토지는 등록 플러스 사실상 사용된 토지니까 결론으로 모든 토지가 토지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모든 토지, 단순하게 공간법에 따른 토지를 의명하죠. 28개 지목만 의미한 게 아니다. 모든 토지 의미가 되겠다. 다음에 4번에 건축물이 나오죠. 건축물. 건축물이라 하면 필기하지도 않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 저장, 독후, 도관, 에너지, 급배수, 기타 시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명확히 정리가 됐죠. 이제 5번 용어에 건축이 나오죠. 건축. 5번 용어는 요 건축이죠. 건축하면은 원시 형태로서 건축이라 하면 건축법상의 건축을 말한 겁니다. 건축법상의 건축을 말하는 여러분이 공법 등에 정리할 때 특히 건축은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이 있겠죠. 이걸 건축상의 건축이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건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6번에 개수가 나오죠. 개수. 이 개수는 고칠 개자, 수리 숫자죠. 그러면 개수라 하면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 중 레저 시설 등을 수선한다거나 승강기 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한 걸 개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는 1, 2, 3번 나오죠. 그 틀을 좀 잡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개수는 건축법상의 대수선만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더 포인트죠. 건축물 중 레저 시설 등을 수선하는 것도 개수 범위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7번 차량이 나오죠. 7번 차량. 차량은 원동기를 장치하는 차량과 궤도도로 물품을 운송 반송하는 모든 기기를 차량이라고 하겠다. 단순히 해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만 의미한 게 아니죠. 다음에 8번 기계장비가 나오겠다. 기계장비는 건설 공사용 등의 우리가 건설 기계 중 행안부, 우리가 행정자치부로 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기계장비라고 하겠다. 쉽게 말해서 건설 기계와 유사한 우리가 기계장비를 말하죠. 다음에 9번에 항공기 나오죠.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 조종하는 항공기, 회전식 항공에서 사람이 탑승 조종하죠. 무인 항공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쁜 위쪽에서 얼마 전에 무인 항공기를 띄웠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도 우리가 취득세 과세 대상에는 사람이 탑승 조종하는 항공기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11번. 자, 10번. 자, 선박이 나오네. 10번 선박. 선박하면은 기선이든 범선이든 부선 등 명칭이 불문한 모든 배가 선박의 범위가 됩니다. 모든 배. 다음에 11번. 임목이 나오죠. 임목은 좀 신경을 써서 자, 임목을 굳이 한자 표기로 좀 써본다면 자, 설립자에다가 자, 나무목이죠. 그죠? 제가 아마 세법 정리해 드릴 때 한문 잘 안 쓰거든요. 그 이유 아시겠습니까? 한문은 쓰다가 틀리면 아니 쓰면 못하니까 잘 안 쓰는데 임목 정도는 제가 썼죠. 설립자, 나무목자. 왜 그러냐면 2016년도 개정세법 안에 임목을 좀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하는데 그러면 자, 나무목자니까 임목이란 지상의 과수라든가 중목이라든가 임목을 임목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임목의 자, 우리 영어 다음에 광어권 12번. 자, 광어법에 따른 자, 우리가 광어권 자, 13번. 어권 하면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권을 말하겠죠. 다음에 14번. 14번. 자, 골프 회원권이 있죠. 골프 회원권은 당연히 회원제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골승콘종 요가 있죠. 요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일반이 아니라 회원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자, 회원제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자, 승마장을 컨도미니엄을 종합시설 요트장을 상해서 순서서 15번이 승마회원권, 16번이 콘도, 17번이 종합, 18번이 요트 회원권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19번째 용어에 중과 기준, 세율 용어가 나오는데 2016년도 신설된 용어죠. 그래서 중과 기준 세율이란 자, 중과 기준이지만은 취득세 세율, 부동산 취득이든 부동산 취득 외 취득의 세율이든 이 세율을 정하면서 기준된 세율을 중과 기준 세율로서 1000분의 2%가 취득세의 중과 기준 세율인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취득세 중과 기준 세율은 2%다. 자, 100분율은 2%고 1000분율은 1000분의 20이 되겠죠. 지방세 세율은요, 좀 세분화가 되어 있으니까 1000분율에서 더 명확히 나타나는데 정리할 때는 100분율을 잡는 것도 유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시험은 100분율만 나온 건 아닙니다. 1000분율도 나올 수가 있는데 1000분율이든 100분율이든 그 크기만 명확히 잡아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20번. 자, 연부 취득 등의 연부가 있는데 연부. 자, 이 내용도 2016년도 개정 내용이 됩니다. 신설된 거. 자, 이 연부라고 하는 것은 연부는 연부 계약 형식을 갖추어 대금을 일시에 완납할 수 없을 때 2년 이상, 핵심은 2년 이상 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연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부는 연으로 나눈다는 개념이니까 1년이 쉽게 생각나는데 연분한 2년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연부 취득으로 연부는 2년 이상입니다. 요 2년을 강하게 하면 듣는 사람 좋지 않습니다. 그때는 부드럽게 2년 이상. 너무 강하게 2년 하면 상대방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강하게 인지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장 가면은 연부하면은 2년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생 취득세 사용한 용어
다 한번 확인해 봤죠. 이게 다 본 내용과 결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문 과정이니까 제가 영어에 초점을 좀 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5페이지에 취득의 용어를 봤죠. 이 취득에 대한 용어를 봤을 때 너무 복잡하잖아요. 자, 이런 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취득의 범위로 구분할 수 있겠다. 또는 취득의 구분. 그러면 취득의 범위 하면은 취득은 크게 사실상 취득과 간주 취득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 툴로 가기 전에 지방세법상 취득의 용어를 정리하면서 이걸 한눈에 좀 볼 수 있도록 취득의 범위 구분이 취득은 사실상과 간주 취득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사실상의 취득하면은 없던 것을 만들어서 취하는 원시 취득과 있던 걸 이어받은 승계 취득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승계 취득은 다시 유상승계 취득과 무상승계 취득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건 복합 개념이죠. 유상승계, 무상승계는 대가에 의해서 이어받은 취득, 대가에 의하지 않고 이어받은 취득을 무상승계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원시 취득에 대한 형태, 유상승계 형태, 무상승계 형태, 간주 취득의 형태는 구분하는데, 자, 물론 다 기본서 과정에 설명 많이 하겠지만 취득의 정에서 기본 좀 틀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입문이지만 이 간주 취득에 있어서는 세 형태는 조금 알아야 됩니다. 특히 토지에 있어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물, 과점주주라는 게 있습니다. 과점주주. 자, 이럴 때, 자, 건축물의 개수가 나오는데, 그럼 건축물의 개수, 치만 보세요. 왼쪽 취득의 용어 정렬이 개수 나왔죠. 개수는 제가 간주 취득 그렇죠. 그리고 이와 유산 취득이 나왔잖아요. 유산 취득이 간주다 그러면 그 유산 취득의 토지에 있어서는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 있더라 그 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에 있어서 간주 형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목 변경 개수는 이 자체가 취득이 아니라 지목 변경 개수나요 취득으로 오는 간주 취득은 지목 변경 개수로 인하여 가액의 증가,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은 간주가 돼서 가액의 증가입니다. 면적의 증가는 원시로 보기 때문에 간주 취득은 가액의 증가로 정리가 돼야 되죠. 자, 그리고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은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식을 취득함으로 과점주주가 되을 때 유산취득 간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그때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유한책임사항과 특수관계에 있는데 주식의 합이 100분의 50 초과 한자를 과점주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의 범위를 정리할 때는 특히 간주 취득,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의 취득 등의 좀 포인트 삼아 앞으로 정리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취득의 한 범위를 보는데 25페이지에 한눈에 보도록 그 표로 만들어졌죠. 이걸 한번 봤다. 그런데 취득세라는 세금은
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취득세인데 이 취득 시기를 그래서 중시하는 겁니다. 취득 시기를 중시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렸죠. 취득 시기에 있어서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의무자가 신고고 납부해야 되는데 60일의 기한이 있지만 취득한 날이죠. 그런데 이 취득의 한 날인데 취득의 범위가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까 그걸 취득 시기로 규정한다. 그러면은 취득 시기를 규정할 때는 반드시 취득을 구분하면서 그 취득의 빈번이라는 게 유상승계, 취득이 있고 무상승계 취득 등으로 구분이 되겠죠. 취득 구분이 되겠대서 취득 시기가 나오면 대가에 의해서 이어받은 취득이냐, 대가지 않고 이은 취득이냐, 아니면 원시 취득이냐, 아니면 간주시냐 따라서 취득의 시기를 하나씩 규정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건 기본서 과정서 많이 찾겠지만은 뭘 강조하냐? 취득 시기가 나오면 취득의 범위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그 핵심 틀이 유상승계에 있어서 취득 시기는 크게 둘로 구분이 되는데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할 거냐, 매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할 거냐 그 말이야. 그래서 자, 잔금 지급이지만 사실상을 따지냐 계약상을 따지냐. 자, 이럴 때 제가 오리엔테이션 OT 하면서도 제가 기본 잡았지만 법에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상 잔금을 따진다고 그랬죠. 그 규정이 이렇게 법령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잔금을 따지는 건 딱 명시를 해놨는데 좀 자, 공부겠지만 암기틀이 있습니다. 국이 나오고 수가 나오고 자, 판이 나오고 법이 나오고 공이 나옵니다. 일명 국수공판, 우리가 국수판복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취득, 수입에 한 취득, 판결문, 법인장부에서 입증된 취득, 공매, 방법에 한 취득일 경우는 사실상 잔금이 되고 국수판복공 외의 개인 간의 취득은 계약상 잔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법령에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개인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다. 법에 있는 대로 정리가 돼야겠죠. 자, 그리고 무상승계, 대가하지 않고 이어받은 취득의 의미가 되니까 무상승계 취득에 있어서는 자, 대가를 의하지 않으니까 계약일에 취득한 것입니다.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계약일. 자,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것. 무상승계는 계약일에 의하는데 상속도 무상승계 형태잖아요. 그런데 상속이라 하면 다 알죠.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행위죠. 그러면은 상소로 취득할 경우에 계약일에 취득한 날로 본다면 돌아가실 분이 나 언제 이럴 테니까 가져가라. 계약을 한다는 말이 안 되는 천륜인 거죠. 천륜. 그래서 상속도 무상승계 형태지만 상속 우란 취득은 자, 계약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 일에 취득한 것입니다. 그러면 상속 개시일은 사망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승계라 할지라도 상속이 한 취득인지 아니면 상속 위에 증여 등인지 구분해서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취득 시기를 정리하면서도 취득의 형태를 구분해 가면서 정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취득 시기도 우리 입문서도 제가
정리 몇 가지 해놨지만은 이런 내용들의 틀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28페이지에 납세 의무자 등이 나오죠. 보시면 취득세라는 세금은 당연히 취득한 자가 의무자가 되겠죠. 취득한 자가 의무자가 되는데 취득의 형태, 성격이 다양하니까 사실상 취득자, 구조부 취득이 나오는데 뭐 하나 정리가 필요한 봐보세요. 세법 공부하면서 자, 이 납세 의무자 등에 있어서 사실상 취득자가 나오죠. 취득자가 나오는데 자, 사실상 취득이죠. 취득한 자죠. 당연히 취득세라는 세금은 취득한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자, 관계법령에 따라 자, 등기라든가 등록을 하라 그 말이야. 관계법령에 따라. 그래서 근데 문제에서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선박의 등기는 선박법에 따라 등기 등록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더라 그 말. 경우. 그래서 자, 세법 공부하면서 제가 법에 규정이 될 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케이스별로 이런 경우에 따라서 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특히 타 과목과 달리 정말 케이스가 다양합니다. 그 케이스가 경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법 공부를 잘하신 분은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시샘말로 경우가 밝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경우가 있냐 없냐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일 때 여러분 좀 짜증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세법 공부 못하면 경우가 없습니까? 이런 의미로 제가 받지 마시고 그만큼 세법은 경우를 많이 따진다는 거. 경우. 그래서 그 경우를 따지는 걸 가볍게 여러분이 배워주면은 세법이 그만큼 쉬워지고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란 걸 생각 안 하고 규정을 하니까 너무 많다. 너무 복잡하다. 이해도 안 된다. 어렵다. 문항수는 적게 나오면서 내용은 엄청 많고. 이래서 그냥 간단히 정리해가지고 몇 개 맞지. 그러다가 시험장 가서 털컹 발목 잡히는. 이런 과목이 세법이 제가 오리엔테이션 OT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세법은 경우가 밝아야 된다. 그럼 봐보세요. 당연히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등기부들은 등기가 이행이 되면 당연히 취득한 자가 의무가 있겠죠. 그런데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때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보겠다 그 말. 그래서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봐서 취득자, 매수자, 양수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더라. 이게 납세 의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법상 특히 취득세에서 취득으로 본다 이 말은 취득으로 봤으니까 납세 의무가 있다는 말이고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득으로 안 보니까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을 잘 쓰진 않습니다. 취득으로 본다,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뭐 취득으로 본다면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취득 오지 아니면 의무가 없다는 건데 자 역시 연결해 보세요. 사실상 취득인데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가 있는데 그러면 차량 등에 있어서 없던 것을 만들어서 취하는 원시가 있고
있던 걸 이어받은 승계가 있습니다. 승계. 우리 자동차 제조사 몇 군데 있죠. 자, 이 완성차를 조립해서 만들죠. 그게 원시죠. 만든 자동차를 우리 소비자들이 딜러를 통해서 사죠. 이게 승계 취득이죠. 이럴 때 차량 등에 있어서는 원시 취득은 조세 정책상 의무가 없고 차량 등에 있어서는 승계 취득이 하나여 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이 부분도 자주 나온 지문인데 왜? 취득은 쳐보세요. 쳐보세요. 취득하면 사실과 간주로서 사실은 원시가 있고 승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차량 등의 조립에 있어서도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는데 차량 등의 조립에 있어서는 승계 취득이 하나여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원시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 의무가 있고 승계도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죠. 자, 그럼 우리가 사람이 우리 납세 우리 소비자들이 분양을 받죠. 그럴 경우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분양받은 우리는 취득세 의무가 있는 걸 다 합니다. 우리는 승계 취득으로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데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씁니까? 취득했잖아요. 물론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으로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차량 등의 조립에 있어서 원시는 의무를 부여하지 왜? 조세 정책상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승계 하나의 의무를 부여한 겁니다. 이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번 다시 하면은 왜 차량 등의 조립에 대해서는 원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의무가 있는지 먼저 이런 걸 가볍게 정리해 주셔야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에 과세 대상이 나오는데 29페이지에 이미 정리했죠. 자, 취득세 과세는 13가지 물건이 있는데 13가지 물건에 자, 부동산, 차량이 나오는데 제가 암기틀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정리해봤죠. 부선, 광어, 차기, 입항, 걸승, 건정료 이렇게 틀을 잡아서 13가지 물건의 정리를 잡아서 영어 정리에서 다 확인을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제가 지금 인문이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정리틀을 좀 적힌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취득세 사용한 용어에다가 초점을 두면서 정리해 주시면 그만큼 도움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취득세 핵심인 과표라든가 세율, 신고나 부과세 이런 내용 그다음에 재산세 이런 내용들 가지고 뵙도록 하는데 여러분이 OT 시간에 정리했지만은 이 입문 과정은요 뭐 이것저것 설명을 많이 같지만은요 이런 기본적인 적응하는 단계예요. 자, 그래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그 용어가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이런 걸 하나씩 파악하지 구체적으로 지금 정리한 게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더 많은 기본 설명을 해 나가겠지만 이 정도 세법에 입문하면서 기본하면서 이 정도 기본적인 용어들은 좀 알고 우리가 기본속을 해 나가면서 접목을 시키면서 이게 심화해 가는 과정으로 흘러가는 게 공부의 과정에서 그게 커리큘럼 등을 확인하면서 정리서 기본서 과정 또 문제풀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정리가 이루어지니까 너무 크게 처음에 할 때 너무 힘들어지 마시고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많이 접해 봤지만 막상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갖되 그래도 만만치 않지만 인문에서는 전략 과목이다 효자 과목이다 고독점 과목 이런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